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MC 전승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꼭 불가피하게 오는데요. 현명하게 대출받는 방법과 상환하는 방법, 그리고 알아두면 유익한 대출 관련 정보들을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금융 멘토로는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례를 재현해 주신 연기자 두 분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염현희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술인들의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술인들이 되게 수입이 고정돼 있지 않고 일반인들처럼 고정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례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낮은 신용과 확실하지 않은 소득, 그리고 특히 기존 대출의 연체 기록 등이 있어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여보, 관리비도 2달째 밀렸고 그리고 막내 학원비도 밀렸는데 돈이 언제쯤 들어올까? 당신도 많이 힘들 텐데 미안해요.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죄송한데요. 지난번 레슨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예, 제가 좀 많이 좀 급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돈 들어갈 땐 많은데 이게 큰일 났네. 아이씨. 상담 후 빠른 대출까지 오케이. 오케이, 죽으란 법은 없구나. 여기서 대출 한번 받아볼까? 저기서 대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요. 일단 저 상황 재현한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저 상황에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나도 저렇게 되면 예.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되게 이렇게 되게 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대표님,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죽했으면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해는 가지만 혹시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 빌릴 때는 없고 그런데 지금 돈은 필요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대부업 대출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대출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미래에 지금 현재 내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끌어다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라서 상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어떤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금방 그냥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은 대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재무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계획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대부업 대출은 굉장히 위험한 대출 맞죠. 대표님, 저처럼 연기를 한다든지 그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다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왜 더 그런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요. 제일 먼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쉽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는 빌리는 쪽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쪽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풀리실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빌려주고 안 받을 걸 생각하진 않잖아요. 돈을 받을 걸 생각하거든요. 돈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한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무래도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정적으로 그렇죠.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요. 그렇죠. 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빌려주는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그 갚을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없어요. 그때 그 바로미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직업이 안정적이고 이 사람이 그 직업의 안정성으로 인해서 소득이 영속적으로 쭉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잘 빌려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업도 안정적이고 소득도 안정적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뭐 근로소득자, 뭐 안정적인 뭐 교사, 뭐 공무원 이런 직군에 있는 분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돈을 잘 빌려줘요. 그리고 이자도 좀 낮고. 그런데 예술인 분들이나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은 어때요? 소득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잘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그 위험이 빌려주는 사람 입장 쪽에서는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도 높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만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 빌려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거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일정치 않고 소득이 들쭉날쭉한 이런 직업군에서는 제출받기가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안정적인 은행에서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이금융권으로 가고 이금융권에서 못 받으니까 급하니까 대부업체를 찾고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힘들어서 꼭 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받기 전에 저희가 그 무엇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대출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 상황은 상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갚는 부분에 대한 거. 대출이라는 거는 미래 소득을 당겨서 지금 현재로 당겨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이 갚을 수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환을 하려면 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미래 소득을 내가 얼마나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무턱대고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면밀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자,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면밀히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고려하셔야 될 상황은 이자만 갚고 원금은 내버려 두는 상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예전의 대출은 만기 일시 상환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만기 일시 상환 들어보셨죠? 네. 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거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는 방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왜 네. 그럴까요? 뭐 나중이라고 뾰족한 수가 생기지 맞아요. 않으니까요. 나중이라고 예. 뾰족한 수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예. 사람들은 한정된 소득으로 현재의 삶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원금을 갚겠지, 나중에 원금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잘 못하거나 쉽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갚는 방식, 원금을 내버려두는 방식을 하면 원금을 갚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길게 생각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초기에 부담이 좀 높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갚아 나가는 방식을 취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네. 사람인지라 이게 그렇게 멀리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이게 일단 저희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려고 네, 들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 불부터 꺼야 되는 아까 그런 유혹들, 즉시 대출, 급전 대출 이런 대출의 유혹들이죠. 한마디로 그 대출의 유혹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면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대출의 늪이다. 늪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금융권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렇죠? 네.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리 이자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굉장히 공공하겠죠. 그러다 보면 연체에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자에다가 연체 이자 부담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갚기 힘들어서 현재 삶도 굉장히 힘들고 그것도 갚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기본적인 이런 평탄한 구조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 대부업체 대출을 선뜻 잘못 받으면 네. 내 삶의 그 구조 자체가, 삶의 안정성 자체가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상환이나 이런 것들 잘 고려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받고 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랑 꼭 좀 챙겨야 될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되도록이면 대부업체 대출은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 대출을 받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1금융권 대출 안 되고 2금융권 대출 안 되고 그럼 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간다고 했을 경우에 챙겨야 될 몇 가지 사항은 있습니다. 어떤 사항들을 챙기면 좋으냐면 대부업체들이 판을 쳐요. 그 대부업체들이 정식으로 등록이 된 업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불법 대부업체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등록된 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 파인이라고 있어요. 영어로는 fine. 예. 이 인터넷 검색창에는 파인이라고 치시면 네.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될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정보 포탈에 들어가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부업체와 컨택을 할 때 이 대부업체가 등록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첫 번째.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네. 우리나라 법정 최고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24% 아닌가요? 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4%입니다. 내년에는 이게 20%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높죠. 24%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불법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출 금리를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표면적으로 넘기기도 하지만 네. 표면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가지고 어. 실제로는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데는 거의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부업체가 정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인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리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불법 대부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들은 음. 아무리 급해도 네.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상환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은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계약서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돼요. 네. 대표님 말씀처럼 다양한 대출 상품에서 나에게 가능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은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이나 연체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함께 보시죠. 이러지 마세요. 갚을게요. 이러지 마세요. 갚을게요. 이러지 마세요. 여보. 꿈이었네. 꿈이었어. 아니 무슨 꿈을 꿨길래 잠꼬대까지 하고 그래? 우리 대출 받았던 거 그거 꿈에서까지 갚으라고 막 쫓아오더라고. 그러게 빨리 갚아야 하는데. 아니 우리 둘 다 열심히 활동하고 노력하는데 일은 줄어들고 갚기가 쉽지가 않네. 종부세 나왔다. 종부세. 어떡하냐. 여보세요? 네, 전데요. 현재 123만 7천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아, 네. 네, 해당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바로 상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전화인데 그래? 여보, 방법이 없을까? 연체에 연체가 되니까 이자만 계속 쌓이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러게.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연체만 늘어가고.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네,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특히 요즘은 또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대출금 갚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두 분은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저도 이렇게 작품 한 작품 끝나고
다음 작품까지 좀 텀이 길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네. 뭐 여기저기 좀 알아본 적은 있습니다. 대부업체는 아니죠. 예. 네, 어떠세요? 저는 없어요. 왜냐면 대출을 받아도 저희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예. 그 이자나 원금 낼 때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을 연체 없이 하려면 많은 노력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 분들의 재무 관리,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치 않은 수입을 내 스스로라도 일정하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들쭉날쭉한 소득이지만 쓰는 거는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네. 쓰는 건 비슷한데 많이 버는 달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뭔가를 소비하고 싶어 합니다. 예. 많이 버니까. 예. 그래서 많이 벌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벌 때는 또 굶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는 매월 똑같은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연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출 받고 이자 내고 연체 이자 내고 그 상황 이전에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소득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관리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들쭉날쭉한 소득을 내가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작업을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자, 예를 들면 500, 200, 300, 400 이렇게 네. 쭉 받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득이 200이다. 그러면 200이 내 소득인 거예요. 내 월급. 그럼 200 이상 버는 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축을 해야겠죠. 예. 네, 비상 예비 자금으로 킵해 두는 거예요. 네. 200 이상의 소득이 들어오면 비상 예비 자금으로 킵했다가 네. 200보다 적게 들어온 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땡겨서 쓰는 거죠. 예. 200보다 적게 들어온 달은 이자까지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비상 예비 자금에서 끌어다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대출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또 대출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대출만 얘기하는데 카드 사용해서 현금 서비스 받고 카드론 받고 이것도 다 대출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대출이죠. 예.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는 그걸 쉽게 한단 말이죠. 음.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초과 지출에 의한 대출이잖아요. 네. 초과 지출에 의한 대출을 일시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소득 관리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추가적인 지출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 관리를 먼저 잘 하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어떤 재단 같은 게 있잖아요. 예술인 분들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있죠. 그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라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 첫 번째. 자, 두 번째. 대출도 상품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대출 상품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상품을 내가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대출 관련 상품에 대한 플랫폼인 셈이죠. 그 플랫폼이 어디에 있냐면 금융감독원에도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창에 보면 다 있거든요. 그러면 내 상황에서 어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가 쫙 나와요. 네. 내 상황에서 정책 대출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1급 유권 안 되고 2급 유권 안 되고 대부업체로 가기 전에 혹시 나 같은 상황에서도 정책 대출이 있을까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정책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대출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대출 정보를 얻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해당 기관을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작업들이 대출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야만 내가 그런 대출은 거의 대부분 원리금 같이 동시에 갚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어렵지만 상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 박원주 대표님과 함께 대출에 관한 알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과도한 대출은 피해야겠지만 대출을 꼭 받아야 할 때 이렇게 정보 유익하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을 고민하시는 예술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원주 대표님과 재연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여러분의 창작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액생활안정 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예술가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상담은 계속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